네, 또 저희가 추린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전한길 강사 관련한 소식입니다. 요새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듣고 계신 분 전한길 강사가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조현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이남희 기자. 네. 우선 저희가 키워드로 띄워드린 이 내용 그러니까 누가 쫄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누구냐면은요. 예.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사임위원입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기도 한데요. 네. 바로 전한길 강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내란 선동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잖아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 조현삼 변호사, 김용현 씨라면 이게 인권위 위원인데도 이런 말을 했어요. 김용원 씨.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흔적도 없이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하셨던 그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에 대해서 전한길 씨도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얘기해요? 전한길 씨의 경우에는 예. 지금 인권위원지죠. 인권위원회 이번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발언을 좀 왜곡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휩쓴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휩쓰는 것이 아니라 뭐 국민들의 의견을 헌재를 휩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지난번에 전한길 씨가 그 헌재 재판관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휩쓴다는 단어를 선택을 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었죠. 이것이 헌법 재판관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전한길 씨가 입장을 좀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용원 의원이 좀 오버를 해서 표현했다 이러면서 본인이 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자 이남희 기자. 네. 요새 전한길 씨 행보 굉장히 활발합니다. 저희가 뭐 거의 정치인급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새 전 씨가 밥을 좀 잘 못 먹고 다니다 이렇게까지 고충을 토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아내가 예. 밥도 안 준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전한길 강사가 굉장히 그 강사로서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하는데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테러 위협도 받고 공격도 받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내가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밥도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1절 집회에서 이 탄핵 반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또 했군요. 근데 전한길 씨 사실 또 자신을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요. 좀 억울함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한테 물어볼게요. 부정선거 의혹은 이재명 대표도 제안한 적이 있어. 부정선거를. 김어준 씨가 제일 먼저 제시했어. 왜 그걸 고발 안 해? 그 선거의 과정에서 막 이런 의혹 있다면은 한번 털고 가자. 뭐 나쁘냐고. 그러니까 조현선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뭐 김어준 씨가 다 했던 얘기 나도 한 건데 이거 뭐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차제에 다 털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현선 변호사 일단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뭐 제안을 한 적이 있는지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일단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대선 관련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한 바는 있죠. 그런데 예. 그거는 지금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지금 정부의 경우에는 대선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이지 않았겠습니까? 지방선거도 승리했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감사원과 국정원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것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국정원 모두 부정선거가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에서 부정선거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번 상황과는 좀 다르지 않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 주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 선거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승리한 지방선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선거로 둔갑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 그런데 이런 말도 또 했어요. 전한길 씨가.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는 좀 묻고 싶다. 민주당은 변질됐다.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 훈구파가 됐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훈구파라는 게 사실 조선시대 때 사대부 세력에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 김재원 최고 이 훈구파라는 표현 왜 나왔다고 좀 보십니까? 전한길 강사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비판한 것도 예. 사실은 물리적인 그 어떤 폭력을 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에너지 그리고 의지가 헌재 재판관들에게 전달될 거라는 이야기였고 또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한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선관위를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감사도 거부했고 국정원의 보안점검도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비판을 한 건데 그럼 왜 민주당이 나서서 나를 고발을 하느냐. 선관위가 고발하는 건 이해가 된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선시대에 원래 살인파와 홍구파가 대결할 때는 그 전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그 건국한 신진 사대부들이 후에 와서 훈구파가 되어서 기득권 세력이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자 수구 세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자신은 비판을 한다. 이런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 강사다운 그런 주장이죠. 네, 역사 강사다운 주장에 대한 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주셨는데 자, 더불어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요 오늘 올린 영상을 보면 그야말로 한 명 한 명 이 재판관들을 콕 집어서 이름을 거론하면서요 맹폭을 가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불리한 재판관을 국민들이 알려야 됩니다.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당신들은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판을 회피 신청하거나 아니면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자, 김재원 최고.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찾아온 김민전, 윤상현 의원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헌재에 좀 본인이 나가 보니까 이게 좀 너무 곡해되어 있다는 걸 좀 알겠다고 하더라. 대통령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그 비상겸 선포 이후에 예. 언론 보도를 통하거나 또는 검찰의 수사,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이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지만 네.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알려진 내용들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현장에서 그 증언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사실은 이렇지 않느냐 하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헌재에 나간 것이 굉장히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세호 변호사는 대통령 발언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우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지난번에는 당 지도부가 예. 접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또 보여준 셈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또 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그대로 또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옥중 정치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죠.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 심리 단계에서 충분히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메신저 정치, 옥중 정치를 한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예. 극성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자칫 잘못하면 물리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들도 곡해 없이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김재원 최고. 그런데 대통령 발언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당한 태도를 좀 강조했다라고도 하던데 자, 헌재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변호인단 신문을 하는 걸 보면은 뭐 호통치고 뭐 이런 장면들이 꽤 있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에 현직 대통령이 출석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과거에 그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른바 그 수용자의 그 표시가 적혀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예. 변론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몸단장도 좀 하고 네. 수용자 표시도
그 재간 다음에 출석하는 것도 국민들의 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덜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일단 법정에서 만약에 고압적인 태도로 변호인들이 증인들을 신문하는 것은 조금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변호인들이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발언을 더 짚어보면요. 여당 의원들에게는 굳건한 단합을 또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제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형사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보시니까 야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구나. 그래서 헌법재판소 나간 것을 그래도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했습니다. 자, 조윤선 변호사. 들어보면은 모래알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좀 뭉치자고 얘기하는 건지 그 주어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게 뭐 일종의 뭐 반드시 탄핵 심판에서 살아 돌아오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발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예. 주체가 본인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본인이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예. 여전히 어떻게 보면 파면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유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강경 지지층이라든가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예.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래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과 좌파에 대해서 무슨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예. 저는 그 단어도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계엄을 선포할 때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지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어차피 국가를 분란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 단어 사용도 좀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